치앙마이의 태양은 끈질겼다. 은퇴한 엔지니어 박민준의 낡은 임대주택 창문 너머로 열기는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68세, 아내를 먼저 보내고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이곳 태국 북부의 낯선 도시에 온 지 반년.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귀에 익지 않은 새소리와 끊임없이 윙윙거리는 오토바이 소음, 벽을 타고 오르는 작은 도마뱀 부치, 찡쪽덕의 날렵한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집안은 그의 마음처럼 어수선했다.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짐들, 식탁 위에는 언제 먹었는지 모를 인스턴트 음식 포장지가 뒹굴었다. 창밖 골목 쏘이은 생기로 넘쳤다. 등교하는 아이들의 제잘거림, 과일을 파는 행상의 외침, 이웃들의 정겨운 태국어 인사말, 사와띠 크랍! 그 생동감은 오히려 민준의 고립감을 깊게 했다. 그는 커튼을 닫고 낡은 소파에 몸을 묻었다.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가? 남은 생을 그저 조용히 아무런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것 외에 다른 목표는 없었다. 옆집에는 작은 카페 겸 식물 가게가 있었다. 수리야라는 이름의 민준과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태국 여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식물들을 돌보거나 손님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은 가끔 커튼 틈으로 그녀를 훔쳐보곤 했지만 먼저 다가가 말을 걸 용기는 내지 못했다. 굳이 관계를 맺고 싶지도 않았다. 복잡하고 귀찮은 일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서울에서의 바쁘고 치열했던 삶, 먼저 떠난 아내의 희미한 얼굴이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지독한 몸살에 알아 누웠다. 낯선 땅에서의 병치레는 서러움을 동반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끙끙 앓던 그의 방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힘겹게 문을 열자 수리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카우똠 그릇과 따뜻한 허브차가 들려 있었다. 마이사바이르? 마이사바이러? 몸이 안 좋으세요? 그녀가 부드러운 태국어로 물었다. 민주는 당황해서 고개만 끄덕였다. 수리아는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 위에 음식을 내려놓고 민준의 이마를 짚어보더니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서툰 영어 단어와 몸짓을 섞어가며 쉬어야 한다고, 이 죽을 먹으면 기운이 날 거라고 설명했다. 부담스러웠지만 낯선 이의 예기치 않은 친절에 민준은 거절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이 죽을금 뜨는 것을 보고 나서야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다. 하이나 와이와이 나카! 빨리 나으세요. 그날 이후 민준의 단조로운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수리아의 따뜻한 죽은 빈속을 채워주었을 뿐 아니라 꽁꽁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 한구석을 녹이는 듯했다. 며칠 후 몸을 추스른 민준은 어색함을 무릅쓰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옆집 카페 문을 밀고 들어섰다. 초록 식물들이 가득한 아담한 공간은 커피향과 은은한 꽃향기로 채워져 있었다. 수리아는 민준을 보고 반갑게 웃으며 자리를 안내했다. 민준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더듬거렸다. 지난번 고맙습니다. 번역 앱을 미리 준비해갔지만 막상 입은 잘 떨어지지 않았다. 수리아는 그의 서툰 한국어와 어색한 몸짓에도 환하게 웃으며 마잉 라이카, 메이펜 라이카, 괜찮아요 라고 답했다. 그녀는 시원한 허브 음료를 내어주며 민준이 편안하게 앉아있도록 배려했다. 그날 민준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리아는 그를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다. 때때로 눈이 마주치면 부드러운 미소를 보내왔다. 그 미소에는 어떤 강요나 기대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따뜻하고 평온했다. 민주는 처음으로 치앙마이의 햇살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그 후로 민주는 가끔 수리아의 카페에 들렀다. 처음에는 감사 표시의 의무감 때문이었지만 점차 그 공간이 주는 평온함과 수리아의 조용한 친절함에 익숙해져 갔다. 둘 사이의 대화는 여전히 서툴렀다. 번역 앱과 손짓 발짓, 짧은 영어와 태국어 단어들을 동원해야 했다. 민주는 태국 문화에 대해, 수리아는 한국에 대해 조금씩 물었다. 수리아는 민준에게 태국 음식 이름을 가르쳐 주거나 근처 사원에서 열리는 작은 행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민준은 여전히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예전처럼 날카로운 거부감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조금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준이 카페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젊은 한국인 청년 하나가 카페로 들어섰다. 그는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리를 잡자마자 노트북을 펴고 무언가에 몰두했다. 잠시 후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 모습을 본 수리아가 조용히 다가가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청년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멋쩍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다. 청년의 이름은 김지훈, 나이는 30대 초반이라고 했다. 치앙마이에서 디지털 노마드로 일하며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기술적인 문제와 자금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민주는 본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무심결에 말을 건넸다. 무슨 문제인데요? 지우는 처음에는 낯선 노인의 관심에 의아해했지만 민준이 과거 엔지니어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눈을 빛내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지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같은 생소한 용어들이 난무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파악할 수 있었다. 민준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기술적인 해결책보다는 문제 접근 방식이나 사업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이야기였다. 너무 앞서가려고만 하지 말고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봐요. 그리고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지우는 민준의 조언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와,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그는 민준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지우는 종종 카페에 들러 민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까마득한 후배뻘이었지만 이상하게 말이 통하는 구석이 있었다. 민준은 지훈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잊고 있었던 자존감의 파편이 희미하게 빛나는 듯했다. 동시에 지훈의 젊은 에너지와 열정은 민준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지훈은 민준에게 스마트폰 활용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민준은 처음에 나이 들어서 그런 거 배워 뭐하냐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딸과의 영상통화를 더 편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과 은행 업무나 병원 예약 등 실생활의 필요성 때문에 마지못해 배우기 시작했다. 작은 화면 속 복잡한 기능들은 여전히 어렵고 귀찮았다. 하지만 지우는 아저씨,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완전 쉬워요. 라며 옆에서 끈기 있게 도와주었다. 민주는 버벅거리면서도 하나씩 기능을 익혀나갔다.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지도 앱으로 길을 찾고 태국어 학습 앱을 깔아 기본적인 단어들을 외우기 시작했다. 사와디 크랍 안녕하세요. 컵쿤 크랍 감사합니다. 아로이 맛있어요. 마이킴라이 괜찮아요. 서툰 발음으로 태국 상인에게 인사를 건넸을 때 돌아오는 환한 미소는 그에게 작은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배우는 것이 마냥 귀찮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수리아와 지훈의 영향은 민준의 생활 습관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수리아는 종종 자신이 직접 기른 채소나 허브를 나누어주며 건강한 식단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긴팍 여여 디나카, 긴팍 여리 디나카, 채소 많이 먹는 거 좋아요. 민준은 그녀가 알려준 대로 간단한 태국 요리를 시도해보기도 했다. 지우는 민준을 깨어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지만 푸른 나무와 잔디밭 사이를 걷는 것은 생각보다 상쾌했다. 규칙적인 산책과 조금 더 신경 쓴 식사 덕분인지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어졌다. 어느 날 아침 민주는 무심코 거울을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놀랐다. 덥수룩했던 머리카락은 얼마 전 동네 이발소에서 짧게 잘랐고 늘 입던 칙칙한 색옷 대신 수리아가 이 색이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추천해준 밝은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무엇보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예전의 냉소적이고 그늘진 모습은 많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낯선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싫지 않았다. 어쩌면 아주 조금은 마음에 들었는지도 모른다. 삶의 작은 변화들은 민준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지훈이 아저씨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치앙마이 풍경이 얼마나 예쁜데요 라며 구형 디지털 카메라를 빌려주었다. 민주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황금빛 사원의 정교한 장식, 시장의 형형색색 과일들, 골목길 담벼락에 핀 이름 모를 붉은 꽃, 수리아의 카페에서 햇볕을 쬐는 고양이의 나른한 모습. 그는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집중하며 잡념을 잊었다. 서툴지만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보며 묘한 뿌듯함을 느꼈다. 딸에게 사진 몇 장을 골라 메신저로 보내주자 "아빠, 사진 실력 느셨네요. 그리고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어요." 라는 답장이 돌아왔다. 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수리아에게 배운 대로 집 앞에 작은 화분 몇 개를 놓고 식물을 가꾸기 시작했다. 매일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고 햇볕을 쬐어주며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볼 때면 경이로운 기분마저 들었다. 생명을 돌본다는 행위 자체가 그의 메마른 마음에 촉촉한 물기를 더해주었다. 이런 변화는 민준을 집안에만 묶어두지 않았다. 수리아는 가끔 동네 사원에서 열리는 작은 음식 나눔 행사나 청소 봉사에 민준을 데려갔다. 민준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 속에 섞이는 것이 어색했지만 말없이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왔다. 음식을 나르고 떨어진 나뭇잎을 쓸고 의자를 정리하는 단순한 노동이었지만 함께 땀 흘리고 나니 이상한 연대감이 느껴졌다. 봉사가 끝난 후 다른 봉사자들이 서툰 태국어로 컵쿵캅 라고 인사하며 건네는 미소는 따뜻했다. 지훈은 민준을 데리고 주말에 열리는 작은 사진 동호회 출사에 나가기도 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치앙마이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서로의 사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다. 언어는 여전히 장벽이었지만 사진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는 그 장벽을 조금 낮춰주었다. 민준은 더 이상 까다롭고 말없는 외국인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리고 제법 괜찮은 사진을 찍는 이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공동체 안에 자신의 자리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 그것은 민준에게 낯설지만 기분 좋은 감정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치앙마이의 태양이 끈질기다고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 햇살 아래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뿌리 내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치앙마이에도 우기가 찾아왔다. 세찬 비 푼또푼또가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는 이제 민준에게 익숙한 배경음악이 되었다. 어느덧 치앙마이에 온 지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그의 집은 더 이상 어수선하지 않았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한쪽에는 그가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수리아에게 얻어온 작은 화분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냉소적인 그늘 대신 온화한 미소와 여유가 묻어났다. 그의 로이끄라통 축제가 다가왔다. 강물에 등불을 띄워보내며 소원을 비는 태국의 아름다운 축제였다. 동네 사람들은 축제를 앞두고 함께 모여 끄라통을 만들 준비를 했다. 바나나 잎과 꽃, 초화향으로 만드는 작은 등불이었다. 수리아는 민준에게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군빡 탐끄라통 두어이깐 마이카? 군빡 탐끄라통 두어이깐 마이카. 박 선생님, 같이 끄라통 만들래요? 예전의 민준이라면 귀찮다며 손사래를 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리아의 카페 마당에는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웃고 이야기하며 끄라통을 만들고 있었다. 민준은 수리아 옆에 앉아 그녀가 가르쳐주는 대로 서툰 솜씨로 바나나 잎을 접고 꽃을 꽂았다. 손끝은 묻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다. 옆자리에서는 지훈이 아이들과 장난을 치며 끄라통을 만들고 있었고 다른 이웃들은 태국 전통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왁자지껄하지만 정겨운 분위기였다. 민주는 문득 자신이 이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겉도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만든 자신의 끄라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소원을 담아 보낼지 생각했다. 거창한 소원은 없었다. 그저 지금처럼 이 평온함과 작은 행복들이 계속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축제 당일 저녁, 민주는 수리아, 지훈 그리고 다른 이웃들과 함께 강가로 향했다. 강둑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끄라통에 촛불을 밝히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풍등, 쿰러이들이 별처럼 떠올랐고
강물 위에는 수천 개의 끄라통 불빛이 은하수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꿈결같이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끄라통에 조심스럽게 촛불을 켰다. 그리고 두 손으로 강물 위에 살며시 띄워보냈다. 작은 등불은 천천히 물살을 따라 흘러갔다. 그는 멀어져 가는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합장했다. 옆에서 수리아가 온화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아저씨, 소원 비셨어요? 내년엔 대박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민주는 피식 웃으며 지훈의 어깨를 툭 쳤다. 강가에는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가득했다. 민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그의 곁에는 좋은 이웃들이 있었다. 그는 문득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표정. 1년 전 절망과 냉소로 가득했던 얼굴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는 자신에게 이런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경계하거나 무관심했던 눈빛들이 이제는 따뜻한 존중과 친근함으로 합겨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의 변화를 보며 쿤빡처럼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것은 원본 이야기에서 말하던 부러움과 비슷한 감정이었지만 시기나 질투가 아닌 건강한 동경과 인정에 가까웠다. 민주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잔잔한 자부심과 충만감을 느꼈다. 그는 마침내 치앙마이에서, 아니 자신의 남은 인생에서 새로운 자리를 찾은 것이었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는 상쾌했다. 민주는 수리아와 지훈과 나란히 걸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물론 가끔 아내가 그립고 한국에서의 삶이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을 슬픔이나 후회가 아닌 따뜻한 추억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는 현재의 삶에 감사했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조심스러운 기대를 품게 되었다. 몇 달이 더 흘렀다. 민준의 치앙마이 생활은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수리아의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며 신문을 보거나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오후에는 사진을 찍으러 나가거나 집에서 식물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주말에는 지훈과 함께 새로운 곳을 여행하거나 사진 동호회 활동에 참여했다. 가끔은 동네 사원의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그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태국어 실력은 여전히 유창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고 스마트폰도 제법 능숙하게 다루게 되었다. 딸과의 영상통화는 이제 의무적인 안부 확인이 아닌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딸은 아버지의 밝아진 모습에 안심했고 민주는 딸에게 자신의 소소한 일상과 치앙마이에서의 경험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아빠, 정말 보기 좋아요. 거기서 행복해 보이세요. 딸의 말에 민주는 진심으로 동의했다. 그는 행복했다. 화려하거나 특별하지는 않지만 잔잔하고 충만한 행복이었다. 그의 삶은 원본 이야기에서 묘사된 모임에서 부러움받는 65세 이상의 이상적인 노인상과 닮아 있었다. 그는 건강을 관리했고 규칙적인 산책, 건강한 식단,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으며 미소, 감사 표현,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태국어, 사진, 스마트폰,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수리아, 지훈, 이웃, 삶의 즐거움을 찾아 취미, 여행, 봉사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가끔은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서툰 소통 때문에 오해를 사기도 했으며 노화로 인한 작은 불편함들을 느끼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더 이상 그런 불완전함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려 노력한다는 점이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민주는 수리아의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새로 산 사진 잡지를 보고 있었다. 옆자리에서는 수리아가 난초 화분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다. 카페 안쪽에서는 지훈이 노트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민주는 잠시 잡지에서 눈을 떼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카페를 오가는 손님들의 다양한 얼굴들, 길 건너 사원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풍경 소리, 코끝을 스치는 자스민 향기. 모든 것이 평화롭고 조화로웠다. 수리아가 웃으며 민준에게 다가와 새로 만든 망고 스무디를 건넸다. 로차드 벤나잉 방카, 츳 양아이 방카, 맛이 어때요? 민주는 스무디를 한 모금 마시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대답했다.
아로이막! 아로이막! 아주 맛있어요. 그의 서툰 태국어 발음에도 수리아는 환하게 웃었다. 그때 지훈이 노트북을 덮고 다가와 민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아저씨, 주말에 빠이 한번 가실래요? 오토바이 빌려서 가면 경치 진짜 죽여요. 빠이는 치앙마이 근교의 아름다운 작은 마을이었다. 예전 같으면 위험하게 무슨 오토바이냐며 타박했을 민준이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생각해보지. 그의 말투에는 긍정적인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다시 잡지로 눈을 돌렸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주말의 빠이 여행을 그리고 있었다. 낯선 길 위에서 마주칠 새로운 풍경과 경험들. 이제 그는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행복하고 존경받는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과 선택,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을. 치앙마이의 햇살 아래 박민준의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잔잔하지만 충만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엔지니어가 아니었다. 그는 현재를 살아가며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리고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는 치앙마이에 존경받는 이웃 쿤빡이었다. 그의 삶 자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라는 메시지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있었다. 민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그저 말없고 무뚝뚝한 외국인 노인으로 여겼던 이웃들은 그의 부드러워진 표정과 따뜻한 행동에 놀라워하며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 특히 비슷한 연배의 다른 외국인 은퇴자나 현지 노인들은 민준의 활기찬 모습과 꾸준한 자기 개발 노력에 감탄하며 종종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쿤빡, 어떻게 그렇게 항상 에너지가 넘치세요? 태국어는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야, 사진 찍는 거 저도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민준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쑥스러워하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매일 조금씩 걷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재미있는 거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는 결코 가르치려 들거나 잘난 척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과 즐거움, 그리고 작은 깨달음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이었다. 그의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는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원본 이야기 속 존경받는 선배의 모습처럼 지혜와 경험을 나누면서도 결코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해가고 있었다. 지훈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지훈은 민준을 단순한 조언자 아저씨가 아닌 인생의 멘토이자 친구처럼 따랐다. 민준 역시 지훈의 젊은 패기와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얻었고 때로는 그의 무모한 도전을 걱정하면서도 진심으로 응원했다. 지훈의 스타트업은 민준의 조언과 격려 덕분에 조금씩 안정적인 기반을 잡아가고 있었다. 지훈은 종종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벌써 포기했을지도 몰라요라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민준은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다. 세대를 넘어선 우정은 두 사람 모두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수리아와의 관계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고 깊어졌다. 두 사람은 매일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 언어의 장벽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눈빛만 봐도 짧은 단어 하나만 들어도 서로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다. 수리아는 민준에게 태국 문화와 불교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민준은 그녀에게 한국의 역사나 자신의 엔지니어 시절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교류의 장이었다. 수리아의 변함없는 따뜻함과 짜인, 천천히, 괜찮아. 정신은 민준이 조급해하거나 좌절할 때마다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했다. 민준은 이제 더 이상 경제적 여유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치앙마이에서의 생활은 충분히 가능했다. 그는 원본 이야기에서 강조된 현명한 소비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었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구입했고 외식보다는 직접 요리하는 횟수가 늘었으며 지훈에게 배운 대로 인터넷으로 가성비 좋은 물건을 찾아 구매하기도 했다.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현명한 재정 관리의 일부였다. 그는 돈을 아끼면서도 삶을 즐기는 법을 터득했다. 가끔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소박한 여행,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맛있는 식사, 취미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 등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주는 곳에는 기꺼이 돈을 썼다. 그는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아닌 자신의 행복을 위한 소비를 하고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6-89 Total Characters 1796 어느덧 시간은 또 흘러 민준이 치앙마이에 온 지 3년째가 되는 해였다. 그는 이제 완전히 치앙마이 사람이 다 된 듯했다. 동네 시장, 달러항 상인들과도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았고 간단한 태국어 대화는 제법 자연스러워졌다. 그의 사진 실력도 일취월장하여 동네 사진 동호회에선 꽤 인정받는 회원이 되었다. 가끔은 자신의 사진으로 작은 엽서를 만들어 수리아의 카페에서 판매하기도 했는데 관광객들에게 제법 인기가 있었다. 이것은 원본 이야기에서 언급된 은퇴 후 소득 창출의 한 예시였지만 민준에게는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자신의 재능과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인정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큰 보람이었다. 그해 치앙마이에는 유난히 큰 홍수가 났다. 민준이 사는 동네도 일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집안까지 물이 차오르지는 않았지만 길은 흙탕물로 뒤덮였고 몇몇 가구는 가재 도구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전기가 끊기고 식수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위기를 헤쳐나갔다. 민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 엔지니어 경험을 살려 침수된 집의 전기 설비를 점검해주고 지훈과 함께 무거운 가구들을 옮기는 것을 도왔다. 수리아는 카페를 임시 대피소처럼 개방하고 따뜻한 음식과 차를 나누었다. 며칠간의 혼란이 지나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함께 힘을 합쳐 복구 작업에 나섰다. 흙탕물을 치우고 젖은 물건들을 말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위로했다. 민주는 묵묵히 삽질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며 이웃들을 도왔다. 힘든 노동이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유대감은 더욱 단단해졌다. 복구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작은 잔치를 열었다. 각자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였다. 동네 이장이 마이크를 잡고 이번 수해 복구에 힘써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특히 민준을 언급하며 말했다. 우리 군박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오셨지만 이제는 우리와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박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민준에게 환호를 보냈다. 민준은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이었고 그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힘이 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모임에서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그는 생각했다. 그것은 외적인 조건이나 성취가 아니라 진심으로 관계 맺고 서로에게 기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다. 그는 치앙마이에 처음 왔을 때 자신을 떠올렸다. 절망과 외로움에 갇혀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던 노인. 만약 그때 수리아에 작은 친절이 없었다면, 만약 지훈과의 우연한 만남이 없었다면, 만약 스스로 변화하려는 작은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다. 그는 문득 원본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떠올렸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가장 부러워하시나요? 지금의 민준에게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내 곁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에 감사합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나 변화가 찾아올지 알 수 없었다. 노화는 계속될 것이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민주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의미를 찾아 나갈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을 갖게 된 것이다. 마지막 장면.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처럼 카메라를 메고 집을 나선다. 오늘은 지훈과 함께 치앙마이 외곽의 작은 마을로 사진을 찍으러 가는 날이다. 집 앞을 나서자 수리아가 카페 문 앞에서 화분에 물을 주며 그에게 손을 흔든다. 싸웠디, 쿰빡, 타앙, 느안디디 나캉, 넌탕디 나카.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여행 잘 다녀오세요.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답한다. 컵쿰 크랍. 싸웠디 크랍.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얼굴에는 설렘과 평온함이 가득하다.